코로나19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 토론 굉장히 뜨겁고요. 시간이 참 아쉽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두 후보의 공약 그리고 주도권 토론 이어질 텐데요.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의 얘기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공약 설명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K-방역이 성공하면서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그렇게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홍콩에 있는 아시아의 본사들이 서울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것은 바로 K-방역의 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잘 협조되고 이 시스템이 잘 연결되는 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원스톱 헬스 서비스 이 부분을 저의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원스톱 헬스케어 서비스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몸이 아프면 감기가 걸리면 내과를 찾아가야 되고 다리가 아프면 정형외과를 찾아가야 되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병원 중심의 헬스케어가 아니라 환자 중심의 헬스케어로 환자가 어느 곳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데이터가 모든 것이 연결이 돼서 이 환자를 위해서 의사들이 찾아오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서울의 의료 전달 체계를 바꾸겠다라는 공약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의료계에서 정말 대단한 큰 진전이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강북 지역의 대학병원에서 이것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의료 데이터, 공공 데이터화해서 이것을 동네 병원 의원과 공유하겠다라는 의사까지 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호응이 있었고요. 저는 이러한 공공 데이터, 의료와 관련된 공공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바이오 산업을 서울을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센터로 만드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병원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헬스케어. 이른바 원스톱 헬스케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박영선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우상호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어제 박영선 후보가 발표하신 정책이 나오고 나서 일부 이제 의료 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이거는 의료 민영화로 가는 그런 길 아니냐. 원격 치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석연치 않다 이런 이제 성명서 나온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봤습니다. 근데 네. 이 문제는 좀 이제 앞으로 본선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해명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이게 지금 의료 민영화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사실 있거든요. 그렇지 일부는. 않습니다. 그건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저께 제가 보건 데이터 그 센터를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시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 시스템의 이 데이터가 플랫폼화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어제 저희가 정책 발표하는 그 자리에는 약사회, 또 한의사회, 병원협회, 또 간호협회, 또 조무사협회 모든 그 의료협회와 관련된 그 단체들이 다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 사각지대가 발견되면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 보건의료 관련 원스톱 헬스케어 시스템 서비스 관련 자문위원님들을 대거로 모셨습니다. 네. 해명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이 K-방역 문제는 정말 우리 정부가 전 세계에 모범을 보인 전 세계에서 칭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야당 후보들이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계속 공격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작년에 독감 백신이 좀 여러 가지 사망자가 나온다 이런 보도가 있을 때는 안전성을 문제 삼다가 또 지금은 우리가 안전성 때문에 백신 수입을 다변화하다 보니까 왜 이거 빨리 보급 안 하냐 이런 식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단 말이죠. 우리 이 코로나 방역 문제까지도 정쟁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네.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도 지금 우상호 후보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 부분이 야당이 모든 것을 정쟁화해서 마치 서울을 권력 쟁탈전 하는 장소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서울이 정쟁화되게 되면 굉장히 앞으로 서울의 미래 100년을 위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혼연일체가 돼서 그리고 위대한 시민의 힘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맞서서 종식의 길로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위기 극복에는 여야가 없고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모두가 고민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저는 이제 이 백신이 이제 접종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2월 말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혼란 없이 아주 신속하게 접종을 안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잘못하면 뭐 줄 서다가 지치고 또 뭐 누가 먼저 맞니 안 맞니 이런 혼란이 생기면 또 이제 시민들이 걱정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혼란 없이 접종을 끝내기 위한 행정 효율 시스템을 아주 강화하는 것. 이것이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 당선되신 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딱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이 계획부터 제대로 세워서 차질 없이 접종이 서울 시민들에게 완료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후보님께서 혹시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백신 접종이 쉽도록 드라이브 스루를 많이 만들겠다. 이것도 제 공약 사항 중에 하나이고요.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이 특수 주사기. 백신 혁명적 주사기인데요. 이 백신 주사기를 한국이 보유함으로써 저는 속도를 다른 나라보다 20% 이상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우상호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코로나19 대책은 크게 방역 대책과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방역 대책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코로나19가 빨리 잡혀야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고 장사도 정상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를 전체를 비상체제로 전환을 해서요.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를 두 자릿수, 한 자릿수로 땡기는 날을 한두 개월 안에 끝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서울시장이 되든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확진자를 줄여서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서울이 어렵다. 이런 것들이죠. 다음으로는요. 피해자들이 계속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차례 재난지원금을 드렸지만 임대료 제대로 못 내고 계시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중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영업중단 보상보험을 도입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그 피해를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체계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다고 하는데도 이번에 보니까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과대학을 서울 시립대학에 설립하고요. 현재 28개 수준의 보건지소를 2배로 확충해서 위기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하고 공공병원을 확대해서 이 위험에 대비하는 시스템들을 획기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다니면서 지금 코로나19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의사, 간호사들을 만나봤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처우가 너무 빈약하다. 수당도 좀 작고요. 하루 12시간씩 일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가장 고생하시는 분에게 지원을 먼저 드려서 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상호 후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공공의과대학 등 공공병원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의료체계 정비해서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겠다라는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상호 후보에게 질문을 주십시오. 4분 시간 드립니다. 우상호 후보의 그 공약이 대체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립대학의 공공의과대학을 추진하는 거 저도 이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제가 서울시장 선거 나왔을 때는 서울시립대학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해서 이것을 박원순 시장께서 실천을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이 발표가 되니까 서울시 의사회가 이제 텅 빈 공약이다라고 비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시립대학에 대한 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의사회하고도 조금 더 의견 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저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울시립대학의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서울의료원 또 보라매 병원과 같이 서울시가 운영을 하는 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만들어서 서울 시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먼저 더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코로나19 대응과 더 밀접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지난번에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정부의 방안들이 발표된 이후에 이제 의사협회나 의대생들이 크게 반발을 했죠. 그리고 또 시민들은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어떤 지역은 의사가 없어서 너무 고생하는데 지방에 또 여러 가지 그 공공의료 체계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 것은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여론도 있었죠. 근데 또 의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얘기가 있는 것이 공공병원을 많이 지어서 거기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별도의 공공의료 인력 체계를 구축을 해야지 공공병원은 없이 공공의과대학 만들려면 되는 거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들을 조화시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들도 시설을 확충하고 처우도 개선해주고 긴급 방역 대책 시스템도 만들어주되 그러나 서울에서도 사실상은 공공의료 인력을 키우지 않고 시설만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서 의사, 간호사들이 새로운 인력이 없어갖고 12시간씩 일하고 할 수 없이 긴급 모집을 해서 수당을 줘가면서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런 긴급한 상황이 올 때는 현저하게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병 걸리는 사람이 확 늘어났을 때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민간병원에 있는 분들 빼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에 있는 인력을 급히 빼오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을 항시적으로 대비하는 공공병원 시스템과 공공인력 공급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우상호 후보님 공약과 제 공약을 합치면 만점짜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이 백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백신만 들어와갖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주사기를 준비를 못해서 백신을 폐기 처분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부터 이제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할 때 바로 이제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주사기 얘기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쥐어짜는 주사기인데요. 100명 맞힐 걸 120명 맞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을 맞히면 1200만 명을 맞히는, 그러니까 20%의 자동 증산 효과가 있고요. 또 20%의 자동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주사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미국 FDA에서 승인이 나서 이것은 좀 우상호 후보도 이 주사기를 만든 중소기업을 좀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 네. 주사기 얘기를 너무 자주 하셔서 그렇긴 한데 네. 저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백신이 있어도 주사기가 없으면 복을 못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건 정말 잘하신 일이다. 칭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칭찬을 워낙 기다리셔서. 네. 두 분의 진정성 있고 또 따뜻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